천안과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천안 포장마차 관련 접촉자 등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가 이번 겨울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에게는 코로나19 검사 전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먼저 투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충남 지역 여행사들이 고사 직전에 놓였습니다. 일부 업체는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을 감상하며 한적하게 걸을 수 있는 서산 아라뱃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천안 지역 확진자는 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집단 연쇄 감염이 발생한 소나기 포차 방문자이거나 접촉자입니다. 50대 남성 1명은 소나기 포차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0대와 60대, 70대 남성 3명은 소나기 포차에 방문했다가 감염됐습니다. 또 천안시 두정동에 거주하는 40대는 지난달 31일부터 고열 증세가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됐으며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에서는 30대가 발열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감염 경로 등에 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직원이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엔진 생산 라인 일부가 중단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아산 60번 확진자가 다녀간 천안 신방동 주점에 지난달 30일 동료 4명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료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대차 아산 공장은 확진자가 근무하는 엔진부 생산 라인을 이날 오전부터 가동 정지한 상태입니다. 공장 관계자는 확진자 근무 부서는 일단 가동 중지하고 역학조사 중이라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별 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단비 기자,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진다고요? 네, 충남도는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먼저 투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4시간 증상을 모니터하고 발열이 지속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와 발열 환자 증가에 대비해 내년 초까지 시군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60곳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모두 겨울철에 바이러스 활동력이 커지고 실내 밀폐 공간에서 활동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도 확대한다고 들었는데요. 요 근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천안과 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시군 선별진료소는 34곳에서 39곳으로 늘어납니다. 또 서산과 홍성, 공주의료원에 자동화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또 코로나19 확산 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산과 홍성의료원 등 도내 의료원 4곳을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한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천안과 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부터 최근 이주간 확진자 수는 65명이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일 평균 4.6명으로 급증세를 보이던 8월의 4.9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계별 격산 시 사전 예고 등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 내 방역 상황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관련 시설 종사자 2만 9천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여행업입니다. 일부 업체는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에서 30년 가까이 여행업에 종사한 장재익 씨. 지난 2월 동유럽 단체 관광객 14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내 여행도 소규모 자유여행 위주가 되다 보니 수익화가 어려운 상황. 실제 코로나19 이후 수입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번에 생전 처음이죠. 처음 여행업을 시작한 지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행업이 지금 이번 코로나로 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은 타격이 제일 크거든요. 보통 이제 다 매출액이 전문 상태인데. 결국 장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업이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혀 다른 분야의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요. 농촌 같은 데 일도 하고, 지금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코로나가 괜찮을 때까지 그런 것 좀 생각하고 있어요. 회복은 내후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어차피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여행업협회가 발표한 상반기 여행업계 피해 규모는 약 5조 9천억 원.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충남 지역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남도가 여행업계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매출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상반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270여 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지원할 때 어떤 형식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았잖아요.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 가능하면 여행업계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현금으로 빨리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여행사와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잠잠해지기 전까진 여행업이 활기를 띠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지만 충청권 학생들의 등교 방식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현행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지금의 등교 방식은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요. 교육부는 현 체제에서의 1단계에서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학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1단계에선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 충청권 교육계는 등교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사 운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과대, 과밀 학교에 의무적으로 3분의 2 이하 유지 원칙을 권고하면서 과밀 학교들은 해당 권고를 지킬 방침인데요.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학교 구성원들이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됩니다. 아울러 돌봄, 기초학력 미달이나 중도 입국 등의 이유로 별도의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에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처도 세분화됐습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1.5단계부터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에 들어갑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학생들의 등교 방식은 변함없다며 지난달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학사 운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걱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밀폐된 실내는 가기가 꺼려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다 보니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탁 트인 산과 바다를 감상하면서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서산의 걷기 명소 아라뱃길을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에 들어서자 울긋불긋 단풍나무와 푸른 소나무 숲길이 반깁니다.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땀을 식혀주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바위로 된 능선을 따라 모두 8개 봉우리가 이어지는 서산 팔봉산. 감투 모양을 닮은 일봉과 코끼리 바위가 있는 이봉 등 봉우리마다 특징이 있어 산행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팔봉산 이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풍경이 굉장히 멋진데요. 이곳은 해발 270m인데 느린 걸음으로 올라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산 아래로 탁 트인 서해 가로림만과 마을 풍경이 펼쳐집니다. 등산객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합니다. 갇혀 있다가 딱 트인 모습을 보이면은 사람이 마음이 되면 공기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산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곳 팔봉산과 가로림만을 비롯해 해미읍성과 황금산, 간월도 등 126km에 걸쳐 6개 구간으로 조성된 서산 아라뱃길. 바다의 고유어 아라에 산의 우리말 매를 붙여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름처럼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있고 경사가 완만해 풍경을 감상하며 부담 없이 걷기 좋습니다. 최근엔 가로림만의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라뱃길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추진되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의 관심들이 높아져서 걷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산은 사실 어느 곳을 걸어도 바다와 산이 있기 때문에 언택트 관광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서산으로 많이 오세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서산 아라뱃길.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예산에서 고려시대 왕실과 관련된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예산군은 가야사지 발굴조사에서 고려 전기에서 조선 중기 사이에 건립된 건물지, 축대 등이 여러 차례 겹쳐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잘 다듬은 돌을 이용한 조립식단이 충남에선 처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물로는 고려 왕궁에서 출토되고 있는 여러 장식 기와가 발견돼 왕실과 관련된 중요한 건물터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가야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역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서산 해미읍성 상설 공연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소리집 발전소는 2020 해미읍성 야단법석 신명날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4일 오후 1시 30분에 첫 공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공연은 이달 4일과 5일, 18일에 각각 100분씩 진행됩니다. 야단법석 신명날제에는 남창동 줄타기와 충남 무형문화재 내포 안전곳, 홍성 결성농요 등 다양한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면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생필품과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됩니다.